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안보회의를 열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북한의 핵 활동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조사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가노고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미한일 3국 대표단이 14차 안보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최근 북한의 해군반 체계 다각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불법적인 선박관 환적, 북러 무기 거래를 지적하면서 이 같은 행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 갱신을 거부권으로 막은 이후 효과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모든 불안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지난해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진전된 새로운 3국의 안보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위한 국방 당국 간 정책 대화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문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24일 러시아가 핵무기 우주 배치 금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북한과 이란의 우주 및 핵무기 금지 조치 위반 관련 질문을 받고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위법 행위를 적극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Obviously,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Iran's nuclear program and activities for quite some time, and of course, as you know, DPRK. The DPRK file is an important file here, and we haven't been able to make progress on that file because of Russia and China. Basically, two countries that were supportive, that joined a council consensus on dealing with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으로 인해 부결됐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대형 컨테이너가 다시 쌓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25일자 플랜댓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전용 부두의 약 150m 길이로 푸른색을 띤 컨테이너들이 대거 쌓여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단층일 경우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약 80개 이상, 2, 3층으로 겹겹이 쌓을 경우 240여 개의 컨테이너가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새로 컨테이너가 쌓이기 시작함에 따라 조만간 또 다른 선박의 입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두는 앞서 백악관이 군사 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선적되는 장소로 지목한 곳으로 지난 7일에도 약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입항한 뒤 쌓여있던 컨테이너가 사라져 해당 선박이 모두 선적한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야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국제 질서에 맞선 이들 국가들에 대해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월 만에 처리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상원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밀착 심화 움직임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미치 메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에 맞서는 이들 4개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Our adversaries understand the stakes, and they're responding with a coordinated full-court press. Iran and North Korea are literally arming Russia's war in Ukraine. China is helping Iran skirt international sanctions. A, quote, friendship without limits, end quote, has blossomed between Moscow and Beijing. 공화당 중진인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이들 4나라를 과거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시대를 뛰어넘은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And now instead of the axis of 1940s, Germany, Italy, and Japan, it's now the axis of the 21st century. Russia, Iran, China, North Korea. They have their sights set upon replacing the United States as leaders of this earth. 미국 민주당의 딕더빈 상원 원내 총무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 심화 움직임을 우려했습니다. China, Iran, and North Korea are watching to see i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llow Russia's aggression to stand. Doing so not only would embolden Putin to try for more European land, including from NATO allies like the Baltics and Poland, but also would raise the risk faced by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Middle East.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은 지난 21일 미국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중국과 러시아의 연계와 이란의 테러 드론 제공, 변방국인 북한 등을 언급하며 이들 나라는 2024년 악의 축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의 조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7일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필사적 연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이들 나라 간의 최근 상호 무기 및 기술 지원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념으로 묶였던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지금은 절박한 여러 이질적인 국가들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편의상 결혼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뒤 핵 반격 가상종합 전술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과 한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 즉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5의 실전 배치를 전제로 방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they've deployed the system. In the West we call it the KN-25. Whether or not it's deployed with nuclear warheads or not is unclear. But I mean, it would certainly be reasonable to plan on the basis that that is the case.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스틱 대표는 북한이 200kg 이하 핵탄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600mm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they have managed to make it light and small enough to be below 200 kilograms of weight, it certainly would fit on top of the 600mm missile. Because the missile doesn't care what it carries. As long as the payload is light enough and small enough, it could be nuclear or anything.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 사실을 알리면서 전술핵 탄두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사진 속 전술핵 탄두의 직경은 40에서 50cm로 추정됐으며 이것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KN-25나 북한판 에이테크스 KN-24,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에 모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단 몇 차례의 핵탄두 소형화 관련 실험을 한 뒤 실전 배치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진전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가를 치를 각오로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입었던 피해 규모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mes almost to the scale of Hiroshima or Nagasaki, so it will be a big damage. It depends how you use, where you use it. If you use it a big city, yes, that's a horrible. 500,000 people will perish, or hundreds of thousands.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려 했을 뿐 어떤 특정한 핵 지휘 통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보여준 것은 몇 달 전처럼 방사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뿐이었다는 것입니다. Exaggerating that they've deployed a lot of nuclear warheads, I thin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exactly right. This seems to be exaggerating its nuclear capabilities.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주장이 진위 여부를 떠나 미한 동맹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hard to say again whether or not that's true. It's easy to make those claims, but I think this goes back to the importance of missile defense and ensuring that there's an integrated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ver most of South Korea.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제 무기를 러시아로 운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가 중국 항구에 정박한 것과 관련해 중국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5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서면 질문에 언론과 비정부 기구 NGO 보고서에 따르면 앙가라호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운반하는 러시아 화물선 그룹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며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에 따른 모든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날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우려사항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날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며 우크라이나 침략에 쓸 군수 물자를 운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가 지난 2월부터 중국 저장성 항구에 정박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크라이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해 러시아에 11,000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공급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과 주요 사회 기반 시설들을 공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이 국제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추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25일 한국 외교부가 최근 탈북민 보호 필요성을 유엔 기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밝힌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국제법에서는 이 원칙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난민기구는 각국이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으며 안전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이자 인도주의적 행위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을 안전 또는 권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곳으로 추방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보장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첸지닝 중국 상하이시 당서기와의 회동에서
중국의 무역 정책과 비시장적 경제 관행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은 첸 서기에게 미국은 중국과의 건전한 무역 경쟁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노동자들과 회사들을 위한 동등한 경쟁의 장을 모색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첸 서기는 지난 2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화회담을 언급하면서 회담이 두 나라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우리가 협력을 선택하든 대립을 선택하든 두 나라 국민과 두 나라의 안녕과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에는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의 반도체 공장 설립 지원을 위해 61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의 기반이며 이번 투자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프로그램 핵심 목표를 이루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마이크론 보조금이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1,250억 달러 상당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85억 달러, 타이완 TSMC에 66억 달러, 한국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육군 전술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비밀리에 제공했으며 최대 사거리 186마일, 약 3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지난 한 주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처음 사용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사용 용도로 막대한 규모의 에이테크스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으며 미사일 수송은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으로 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해 민간 사회 기반 시설들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경우 러시아 본토 타격에 따른 확전을 우려한 미국은 지난해 10월 사거리 43마일, 약 70km인 중거리 에이테크스를 제공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미국에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25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신형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러나 전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포럼에 참석해 날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5월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면 지난해 10월 중국 1대1로 정상포럼 참석 이후 7개월 만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중러 밀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국방부가 라파 공격에 앞서 팔레스타인인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10에서 12인용 텐트 4만 개가량을 구입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즉시 작전에 나설 수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2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라파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칸 유니스의 한 지역에 수많은 백색 텐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 있으며 몇 주 전에는 이곳이 빈 땅이었다고 전하면서 이스라엘 전신 내각은 앞으로 2주 안에 이곳으로의 민간인 대피를 승인할 계획이며 대피에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계 미국인 허시 골드버그 폴린 씨의 모습이 담긴 촬영 일시 미상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